정청래를 두고 비대위 체제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다. 누가 이재명 대통령의 뭐 친이 대해서 그 최측근들은 야 앞으로 정청래 계속 이런 식으로 대통령 엇박자 놓으면 그냥 비대위 만들어버리면 안 돼? 이런 얘기도 나온다. 근데 요런 얘기에 벌써 오늘 아침에도 기사들이 몇 개 나왔는데요. 지금 일단 이제 지자체장 선거가 있어서 네,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 이제 순간이 점점 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고위원회의 의원들이 그 숫자가 몇 명 이상 그 무너지고 나면은 비대위 체제로 그냥 맞아요. 가버리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요거를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야 한 두 명만 더 빼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일단 장성철 씨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를 했는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CBS 라디오 김현정에 나와서 그 김민석 총리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할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통령실에서는 지방선거보다는 그 후에 전당대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방선거 후에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당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큰 성공을 거두고 나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이 선거까지 승리를 한 사람이고 더 이상 대통령하고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자, 이 당은 내 당이야. 대통령 내 행보에 방해가 되면 나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내 페이스대로 내 길을 가도 나는 안팎의 지지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네. 지금 김민석 총리를 정청래 이후에 당대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장성철 씨의 분석이고요. 제가 들은 이제 소문은 대통령 측근들이 정청래 너무 요새 지금 까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냥 비대위 체제로 한번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안 되면은 비대위 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또 얘기도 또 들리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거 같아요. 최고위원 5인 이상 사퇴하면 사실 네. 지도부는 붕괴하고 네.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니까 네. 오늘인가 어저께 박수현 의원도 뭐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는 뭐 단정을 했는데 네. 사실 지방선거 욕심이라는 게 분명히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그쵸, 가능성은 그쵸. 배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예. 이번에 1인 1표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청래 대표가 뭐 원래 이재명 대표도 했었던 일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장악했었던 일국 체제를 이제는 정청래 체제로 바꾸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1인 1표제뿐만 아니라 다른 당원 당규 개정 사항에 기초 광역 비례의원들의 공천권을 뺏는 것이 있어요. 원래 시도당 위원장에서 시도당 위원회에서 설치되어 있는 상무위원회는 데가 있는데 상무위원회가 보통은 기초 광역 의원들의 비례 순번을 결정하고 투표를 합니다. 기존은 그래요. 근데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 사항에 대의원 1대1 등가성뿐만 아니라 그 기초 광역 비례의 선출 방식을 100% 권리당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도당 위원장 의장이 이제 보통 다 친명 인사로 가득 차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의 어떤 수족이 되는 기초 광역 비례의 어떤 선출 방식을 뺏겠다라는 거거든요. 요건 뭘까? 사실 정청래 의원이 이제는 어찌 보면 기초 광역 비례 어쨌든 이 풀뿌리 조직부터 장악을 해가지고 네. 이 당학을 처음부터 이제 바닥부터 장악을 해서 다음 대표 연임까지 가겠다라는 저는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땐 이 분석이. 네. 이 어찌 보면 항명을 통한 그러니까 그 명이라는 게 이제 명령이 아니라 이재명인 거죠. 항명을 통한 친정 체제 구축을 통해서 다음 총선까지 가겠다라고 저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아마 그 분석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들을 어느 정도 지금 대통령이 친명 그룹 사이에서도 그렇죠. 이런 걸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기사 나오는 거를 보면은 민주당 지도부를 보면은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7명의 최고위원이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 출마가 확실시되는 사람은 전현희, 그다음에 서울시장 나갈 걸로 알려졌죠. 김병주, 한준호 두 최고위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사실상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게 3명이죠. 그럼 이제 4명이 남았습니다. 음. 그런데 4명 중에 2명이 사퇴하면은 사퇴해버리면 지도부가 이제 붕괴되는 비대위로. 거죠. 근데 그럼 4명 중에 누구를 동원할 수 있느냐? 지금 이현주, 황명선, 서삼석 뭐 이런 세 사람들이 경기지사, 충남지사, 전남지사 이런 걸 또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서삼석은 지명직 최고위원이라서 맞아요. 공석이 되면 곧바로 지명하면 된다는 네. 것이고, 그럼 이제 이현주, 황명선 두 사람이 다 사퇴를 하면 이제 그 붕괴되는 건데 네. 두 사람 다 사퇴할 가능성이 이제 낮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당 쪽에 이제 기대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뭐- 만약에 네. 정말 저 친명그룹의 최측근이 음. 이현주 의원한테 SOS를 친다. 사퇴해라. 지금 상황이 지금 이래서 이 대통령이 레임덕 없이 쫙 가려면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너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앞서서도 이현주 의원이 그 1인 1표제 갖고 한번 세게 들이받았었잖아요. 저는 그거의 일종의 사인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정권 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그 당 대표들 축출할 때 있었던 그 방식과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당원이 뽑은 정청래 대표를 대통령이 축출한다. 네. 그럼 이제 그 정말 내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선거 전에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그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달려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못할 그렇게는 거니까. 못할 거다. 아, 이제 저는 지방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민주당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저는 정청래 대표 재선은 그냥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당 대표가 선거 지휘에서 이겼는데 2달 뒤에 전당대회에서 진다? 그거 사실 상정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지방선거를 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근데 지방선거를 이기면 정청래의 힘을 앞길에 주는 이제 거고. 이게 꽃길이 깔리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2달 뒤에 김민석을 내보내서 둘이 맞붙는다? 그럼 진짜 전면전이 되는 건데 거기서도 되게 불리하단 말이에요. 지금 정청래 선거 이긴 승장이고 또 제도도 막 바꿔놨단 말이에요. 권리당원들이 더 1대1로. 하게. 그럼 네. 불리한 싸움인데 김민석을 내보낼 수 있느냐? 결국 이제 정청래 뜻한 대로 이제 레임덕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더 난 거야, 이게 더 난 거야. 정말 고민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전쟁을 참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약간 정신에 멘붕이 온 게 박우지 머리 손질 좀 깨끗하게 해라. 제가 지금 파마를 잘못해갖고 머리가 손질이 안 돼갖고 죄송합니다. 네. 머리 손질이요? 머리 너무 정신없다고. 정신없는 건 맞아요. 아니 왜 머리 손질 지적을 당할 줄은 네. 몰랐네요. 네. 네. 하여튼 이런 사람마다 상황인데. 취향이 좀 달라서 네.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가끔 머리 왁스 안 바르고 오는 날 있었었는데 네. 갑자기 반성이 되네요. 꼭 머리 왁스 발라가지고 깔끔하게 오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심각한 얘기하다가 제가 잠깐 농담했는데 진짜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굉장히 막 드라이브가 센 것 같고 장악력이 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한낱이라는 걸 붙여서 좀 죄송합니다만 당대표 뭐 센 자리긴 하지만 아니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 정도한테 이렇게 눌릴 수가 있나? 당대표한테 이 정도로 눌릴까? 왜 그럴까? 결국 그거는 대통령 스스로가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당의 협조가 너무나 과도하게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안전하게.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입법부로서 사법부를 제어를 해나가야 되고 하는 책임들을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동업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밀리는 거 아닌가. 네. 네. 그 말씀에 동의하고 한 가지 그 분석을 더 보탠다면 네. 지금 개딸 정권이거든요. 네. 개딸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딸의 정체가 뭐냐? 이재명 대표 전까지 민주당 권리당원이 80만 명이었는데 네. 이게 지금 240만 명으로 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입당을 한 거냐, 권리당원이 된 거냐? 저는 우리 마음대로 이제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는데라고 판단한 이익 집단들이 입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개딸이 중년 여성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민노총을 비롯해서 그럼요.
이런 아재들이잖아, 아재들. 맞습니다. 아재들, 예. 할배들. 예. 운동권 세대들. 그래서 우리 사회 주도권을 기득권을 이미 장악했는데 앞으로는 더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견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퇴장 직전인 그런 네. 세대들이죠. 네. 근데 그 자기 회사든 무슨 뭐 조직이든 거기서 이 자기 밥그릇과 관련돼 있어요. 자기 인사 문제와도 관련돼 있고 아. 누가 정권 잡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맞아요. 이게 철저한 이익 공동체로서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그 좌지우지 정권을 만들었고 자신들의 이익을 구현해 줄 사람으로서 이재명이 필요했는데 자 이제는 우리 이익을 더 잘 구현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옮겨 타는 거예요 지금. 아. 그게 이제 정청래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누가 대통령이 얘기해도 결국은 개딸들의 목소리대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여론의 바로미터는 딴지일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렸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 한 줌도 안 되는 우리 사회 기득권이 된 그 꼰대 세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지금 이 장면이라고 봅니다. 오, 이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네요. 네. 네, 거기서 덧붙여가지고 네. 이것에 제동을 거는 한 분이 계시죠. 누구?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 거기 시집에서 마침 또 그게 마침 김어준 씨가 제작 지원하는 유튜브거든요. 거기 시집을 하나 소개를 하셨습니다. 네. 그 시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못된 딸. 개딸들아 들으라. 아, 진짜예요. 진짜 못된 딸이라는 걸 굳이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뭘까? 어쨌든 정치인들과 대통령의 모든 네. 하나의 행위에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뭐 음주운전 때문에 자기 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필 이 시점에 못된 딸이라는 시집을 소개하는 것은 개딸들아 따라 개딸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의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근데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진짜 바쁘네요. 전 대통령은 못된 딸 이런 거 뭐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그렇죠. 군주 민수 같은 저런 거 팔로우도 빨로 해야 돼야 돼. 되고. 아, 되게 바빠요. 엄청 바쁩니다 지금. 잊혀지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러게요. 누구보다 네. 잊혀지기 싫은 사람으로 보여지네요. 그러게요. 정말 아니 저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무슨 핑계를 대고 나올지 그러니까요. 핑계 안 되죠. 그냥 없던 일로 쓱 닦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예.